네, 2025년 6월 4일 새벽 이정훈입니다. 다 보셨겠지만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49.20%. 그런데 김문수하고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재명 후보는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계산입니다. 이준석 씨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하고 단일화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표가 반드시 김문수로 온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반드시 온다는 보장을 한다면 아슬아슬하게 김문수가 될 수도 있었다. 네, 이거는 투표가 끝난 직후 나온 출구조사가 어느 정도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선전을 했고, 그리고 이번 선거의 결과는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동서로 나눠졌다. 강원도, 경상남북도, 대구, 부울경 그쪽은 김문수가 많이 나왔고, 서쪽인 서울 수도권, 충남북, 전남북, 광주, 대전 이쪽은 서인 쪽은 이재명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씨의 고향인 안동 도천마을에서는 막걸리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막걸리 잔치를 하는지 저는, 글쎄, 막걸리 주니까 마시게 하겠지만, 과연 좋아할지 궁금증이 듭니다. 영남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과 4범이고, 전과 5범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여전히 5개의 재판에 12개의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김혜경 씨는 대법원 확정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과자가 되어 있는 예비자고, 그의 아들은 벌금을 납부함으로 인해서 이미 전과자가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 그래서 사상 유례 없이 전과자로만, 물론 둘째 아들은 전과자는 아니지만 그런 대통령 가족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에 나가는 6월 4일 취임식을 하면서 바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겠지만 그 가족 중에 3명은 전과자입니다. 역대급이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재명은 갈수록 노예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범죄자였고, 그것도 자범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당선이 됐고,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수를 쓸 거다.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정책을 펴면서 반대로 자기를 빛내기 위한 상당히 교묘하고 노예한 정책을 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즉 국가발전보다는 대중적 인기몰이에, 즉 인민민주주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국민들을 위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는 아닐 겁니다. 지금 남북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제 안보에 대해서 숨겨오던 칼날을 드러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공존을 합니까? 우리가 분리해서 공존을 해왔던 거지. 그죠? 우리가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죠. 우리가 통일을 목표로 가져야 되죠. 지금 이제 총리 후보로 박지원 씨가 거론되더니 김민석 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운동권 출신, 박지원은 북한과 내통했던 사람들. 이제 상당수 과거 운동권 출신들 또는 범죄 경력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하면서 한국에서 반공 통일 노선을 구축했던 국정원이나 대한민국 군부 이런 데는 와해가 되겠죠. 외교부에서도 역시 반공 노선을 했던 세력들이 와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겁니다. 이미 빅터 처가 주한미군 영구 철수를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품 북한하고 짝짝꿍하려고 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수가 많은 트럼프는 여러 가지로 회방 정책을 미리 던질 겁니다. 아마 한국이 이재명을 뽑아낼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경제 성장을 뒤흔드는 조치를 취하겠죠. 물론 그것도
트럼프가 자기 정권에서 불리하다고 하면 멈추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는 흔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유권자에 대한 대실망을 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구인지는 압니다. 40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중추 세력들이 삐딱선을 탄 거죠. 50대 일부. 대표적으로 뽑으라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완주해준 이준석, 그리고 국힘당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한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삐딱선을 사회에 대해서 이제 이 부정적으로 좌파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기존의 세력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품으면서 그들이 돌아섬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상황을 만들어줬죠. 아마 이번에 이준석도 아차 했을 겁니다. 이동호 게이트를 터뜨리고 할 때는 차기 후보로 유력하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지금 대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자기도 존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보수가 다 괴멸이 되니까. 이 배가 빠져버리면은 배 위에서 뭘 움직이는 세력들이 뭘 할 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이제 북한하고 내통하고 중국하고 내통하고 국제정치 삐딱선을 타버리면서 이런 세력들은요, 대한민국이 반미로 가도 미국은 대한민국이 반미가 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잘 지내도 미국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한테 숙이고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 과거 베트남이 통일될 때 베트공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지금 우리는 베트공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세력에 의해서 지금 함몰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공산화된 베트남이 중국하고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친북으로 가서 나중에 중국하고 사이는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베트남은 그 이후에 경제 발전을 못해서 지금도 중국보다 경제가 처져 있습니다. 많이 처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만 불까지 갔다가 그런 꼴을 겪어야 되는지 제가 참 되게 우리나라 국민 이재명을 찢은 유권자들에 대해서 지금 절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자, 이제 이재명 정권은 지금 군부가 무너졌죠. 계엄령을 했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부가 이재명 정부를 타도하는 쿠데타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대한민국 뒤집는 걸 한다? 만만의 콩떡 불가능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권력이 있지만 이재명을 잡아넣어서 유죄로 확정시켜서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겠다. 불가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심 파기했지만 아마 그도 자리에서 쫓겨나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표를 냈어요. 상당히 강직한 사람인데 사표를 냈습니다. 그럼 방통위원장에는 이준숙 씨가 남는데 탄핵을 당했다가 살아남은 사람이죠. 그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까요? 뭐 임기를 주장하면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좌파가 찍어놓고 그를 공격했는데 그가 꿋꿋이 버텼습니다. 자, 그가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국무위원들은 이제 집권하는 즉시 전원 물갈이가 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졌을 때 문재인 정권이 심어놓은 임기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그중에 몇몇은 3년 임기를 다 채우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을 하면서 멈추었기 때문에 지금도 임기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뭐 그때 교체하면 교체가 되겠지만 안 하면 5년 6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은 아마 김태규 씨처럼 스스로 사표를 내거나 버티지 않으면은 마구 흔들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금방 물갈이가 될 겁니다. 뭐 적폐청산 사정정국 할 것도 없이 바로 물갈이가 될 겁니다. 군부도 바로 뭐도 되고. 그럼 결국은 남는 게 뭐냐?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조선일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이 얼마나 버틸냐일 것인데 동아는 견디지 못할 거예요. 중앙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고. 조선만 잡으면은 대한민국은 그대로 좌파로 갑니다. 이제 뿔뿔이 흩어진 보수로서 와신상담하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세력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괴물 독재국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대미자주 노선 외치면서
민생경제 한다고 하면서 이제 부자털이하고 외교의 축을 흔드는, 안보의 축을 흔드는 정책을 펼칠 때 아무 소리 못하고 무서워서 따라가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런 세상을 열어준 것이 정과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겁니다. 조선이 연산군에 이어서 광해군 탄핵을 하면서 그 이후에 군주들은 시시껄렁했죠.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파 싸움이 강해졌죠. 이 동인서인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지도는 점점 더 대한민국을 분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력들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이제 다 권력의 전면에 나서게 됐어요.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를 해보려고 하겠죠.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북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담한 마음입니다. 뭐 이걸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기자로서 10%포인트 지지하는 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제 국힘당에서는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뭉칠 거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이번 대선에 나섰던 김문수, 당에 아무런 기반도 없어요. 그를 중심으로 뭉칠 건지, 한동훈을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쌍권을 중심으로 할 건지. 김문수, 문수 형이 다시 옛날 운동을 할 때처럼 뛰어주면 좋겠는데 적수공권으로 장기표도 없고 어렵죠. 영악한 홍준표는 이미 이걸 예측하고 하와이로 도망갔습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죠. 박선영, 이진숙 이런 분들이 남아갖고 험한 꼴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마 더 많은 보수들은 숨을 죽일 겁니다. 기진맥진한 김문수가 나서면 좋겠는데 글쎄 나설 수 있을런지. 대안이 없어요. 이제 조선일보마저 힘을 잃고 그 경영진이 교체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뭐 권력을 쥔 자들이 방상훈 회장 집안 교체하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동아도 마찬가지고.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뭐 막아내지도 못할 거고. 북한하고 잘해보겠다라고 하면 또 멍청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남북 대화 공존하며 공동 번영하는 길 찾겠다. 쌍방울 게이트가 본격화되는 거죠. 좀 상당히 참담해요. 상당히 참담해요.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윤리도 없고 뭐도 없고. 반대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참 깝깝합니다. 그렇게 참 못했냐. 많은 사람들이 좀 세상을 등질 것 같아요. 저도 좀 세상을 좀 등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윤석열은 처음부터 청와대에 못 들어가고 용산으로 숨어 들어갔는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그 가족은 굉장히 상처를 얻으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노예해질 겁니다. 교묘해질 겁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견뎌내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 보수 정권이 10년씩 오던 거를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이 10년을 가던 거를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한 8년 9년 가던 것이 5년 그 다음에 이번엔 3년 점점 정권 교체의 주기는 짧아지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도 길지 않을 것이다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만큼 그들은 더 교묘하게 정권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상당히 힘든 시간이 오는데 방법은 없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고통과 노력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감수하지 못하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6월 2일 날 몇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바뀌어버렸네요. 즐겁지 않은 6월 4일이 왔습니다. 이재명을 뽑아내게 한 여러분들의 분투를 비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